안녕하세요. 허재영 기자입니다. 여러분, 반가운 소식부터 좀 전해드릴게요. 검경 수사권 조정 그 시행령 애초에 좀 그 문제가 좀 많아가지고 국무회의 상정 전에 대폭 좀 손을 보라고 우리가 일만 랜선 시위도 하고 민주당 응원도 하고 참 노력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오늘 그 국무회의가 오전에 열렸는데 민주당에서 이렇게 제안을 한 것 같아요. 정부에다가 뭐냐면 수사권 조정 시행령 이게 이제 앞으로 향후 계속 고쳐질 수 있는데 법무부의 단독 주관으로 그렇게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아는 그런데 법무부 내에 따로 이 시행령 조정과 관련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감시 또는 협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이제 조정이 좀 된다고 그렇게 이제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장만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으면 애초에 검찰청법 등에서 이제 6대 범죄 정도로 검찰이 직접 수사 범위를 제한했었는데 그게 무한정 확대될 뻔했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안 되는 걸로 6대 범죄로 영장을 발부받더라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게 6대 범죄 그렇게 제한이 되는 걸로 그렇게 건의가 됐다고 합니다. 그 외에 검찰이 또 막 직접 수사 기능으로 막 가져가려고 했던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 다 조정이 조금 일부 됐다고 하네요. 그래요. 국무회의 결과가 아직 정확하게 발표가 된 건 아닌데 일단은 제가 좀 취재한 내용들은 이래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담겨가지고 오늘 아마 국무회의가 통과된 것 같은데 자세한 건 좀 더 확인이 되면 제가 추후 알려드리거나 언론 보도를 제가 유튜브 게시판에 올려놓을게요. 아무튼 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아주 크게 독소 조항 같은 거는 일단은 조금 견제 장치를 좀 마련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열심히 노력한 덕분입니다.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박수. 자, 허재영 기자가 용기 내서 이렇게 좀 앞장서가지고 내용도 좀 설명드리고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도 하고 그랬는데 성과가 아주 없진 않아서 기분이 좋네요. 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신 결과인 것 같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올리시느라고 얼마나 다들 고생하셨습니까? 그래요. 자, 오늘 좀 짧게 방송을 조금 더 설명드릴 게 있어가지고 준비를 해왔는데 추미애 장관 그 아들 휴가 문제 관련해서 검찰이 관계자들 모두 불기소 처분 결정을 했죠.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이후에 이제 좀 진보 언론, 보수 언론 통틀어서 다 검찰의 수사들을 좀 흠집 잡는 막 그런 보도들이 오늘 좀 조간으로 좀 쏟아지더라고요. 이런 문제들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월북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더 짚어드릴 게 있어요. 이 부분 잠시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허재현 기자입니다.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허재현 TV가 인플루언서와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신개념 쇼핑몰 유인회와 제휴를 맺고 자그마하게 상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양질의 제품을 허재현 기자가 직접 경험해 본 뒤 여러분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구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유튜브 영상 댓글란 상단에 올려둔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거나 허재현 기자가 운영하는 탐사보도 매체 리포액트의 누리집에 오시면 편리한 구매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 몇 번만 하면 될 정도로 아주 간편합니다.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허 기자의 취재 활동을 위한 제작비로 적립이 되니까요. 허 기자도 응원해 주시고 좋은 제품도 싸게 사고 일석이조의 기분 좋은 소비를 해보세요. 판매 상품은 주기적으로 바뀌니까요. 방송을 통해 계속 확인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허재영 기자입니다. 자, 여러분 이미 많이들 이제 소식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쨌든 이제 이 논란이 좀 이렇게 좀 종식될 수 있을까요? 추미애 장관 아들 병가 휴가 연장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특혜도 없었고 그리고 불법 청탁 같은 것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게 이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입니다. 동부지검이. 이번에 쟁점이 크게 두 개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과연 추미애 장관 아들 서아무개 씨가 불법으로 휴가를 연장했냐, 그죠? 휴가 연장되는 그 과정과 관련해서 이게 뭐 서류도 없고 뭐 증거도 없고 그냥 막 그런 연장이었냐? 요거가 첫 번째 하나의 쟁점이었고, 두 번째가 불법이든 합법이든 상관없이 추미애 장관이 과연 직권남용의 부정청탁 같은 것들을 저질렀냐? 요거 두 개가 이제 핵심이었거든요. 둘 다 아니다. 이게 이제 동부지검의 수사 결과 발표입니다. 일단 첫 번째 불법 휴가 연장 문제 관련해서 휴가 연장이 과연 불법이었냐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그 판단하는 키의 핵심이 추미애 장관 아들 서아무개 씨랑 그리고 이거 처리한 모 대위, 요렇게가 되겠죠. 그런데 이 두 사람 모두 적법한 휴가 연장이었다. 요렇게 이제 검찰에서 이제 진술을 했고, 이거 외에는 추가적으로 뭐 다른 뭐 불법으로 뭐 이렇게 억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였는데 불법으로 휴가 연장했어요. 라는 어떤 진술이라든지 뭐 증거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수사 결과 다 여러 가지 그 보고된 것들이 다 확인이 됐고, 그리고 실제로 서 씨가 서류 제출해가지고 추후에 보완해서 병원 수술 기록 이런 것도 제출한 것도 다 확인이 되고, 그래서 적법한 휴가 연장이었다. 이렇게 검찰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연 추미애 장관이 직권남용을 해서 부정청탁을 했느냐? 이거는 이제 핵심이 이거죠. 보좌관, 추미애 장관 쪽에 이제 보좌관이 군에 연락을 했는데 그 연락한 내용이 뭐냐, 그죠?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뭐 직접 뭐 군 부대에 뭐 연락을 하긴 했다라고 하는데 일반 민원실에다가, 근데 그게 뭐 일반 민원실을 넘어서서 뭐 군의 뭐 고위 간부에게 뭔가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나왔느냐, 그죠? 이거를 이제 봐야 되는데, 지금 첫 번째 보좌관, 일단 이 보좌관이 그 대위 쪽에 연락한 건 인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사실관계가 다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그 보좌관에게 어떤 식으로든 우리 아들 문제와 관련해서 보좌관이 이런 쪽으로 연락 좀 해주세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거는 확인이 된 것 같아요. 약간 의심되는 정황은 있어요. 그런데 검찰은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추미애 장관이 아들의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연락하는 것 외에 어떤 여당의 대표로서 직권남용을 한다든지 군 최고 고위 간부에게 직접 연락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확인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로서 충분히 업무 지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정도는 이제 그렇게 본 거죠. 그래가지고 군에서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그 참고인 진술도 받고 뭐 문자 메시지도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좌관이 그냥 추미애 장관의 연락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휴가 연장이 가능하냐 이런 걸 알아본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뭐 부정청탁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봐도 좀 그렇잖아요, 그죠? 추 장관 본인이 뭐 군에 무슨 뭐 참모총장한테 뭐 아니면 뭐 누군가한테 연락해가지고 아들 문제 처리해 주세요 뭐 압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그죠? 보좌관이 직접 또 그렇게 연락한 것도 아니고 그 실무를 담당하는 대위한테 연락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이 건은 무슨 부정청탁 이런 거라기보단 군에서 원래 추 장관 아들이 복무하고 있다는 거 당연히 알고 있었고 국방부가, 그래서 알아서 챙겼을 가능성이 있어요. 무슨 일 사고 터지면 안 되니까. 우리 사회의 어떤 주요 뭐랄까 여당 대표의 아들이니까 알아서 챙겼을 가능성은 있어요. 원래 공무원 사회가 그래요. 그게 뭐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이거는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도덕적 합의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일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랄까 이게 뭐 불법 여부 뭐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어떤 청년들의 입장에선 요런 정도는 이제 비판이 가능하죠. 뭐냐면 아니 이거 왜 추 장관 아들 본인이 성인인데 왜 본인이 이 일을 처리 안 하고 보좌관이 어머니 통해 갖고 이렇게 시켜? 보좌관은 공무를 보는 사람이지 추 장관 아들 문제 처리하는 집안의 어떤 사적인 비서가 아니잖아요. 예? 그런 것 때문에 혹여라도 도덕적으로는 조금 비판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추미애 장관이 지난번께 약간 표현은 조금 모호하게 했지만 국민께 여러 가지 면에서 송구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정도 입장을 밝힌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이거는 이미 이제 검찰의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도의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 사회에 높아진 어떤 국민의 눈높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추 장관이 겸허하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됐지 뭐. 예. 저는 이렇게 상황이 좀 정리가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저는 그래서 이걸 이제 클리어하게 이제 끝날 줄 알고 그냥 지켜보는데 오늘자 그 주요 언론들의 보도를 보고 저는 약간 놀랍네요. 뭐냐면 동부지검의 수사 결과를 못 믿겠다. 진실이 은폐됐다. 이런 식의 보도를 한겨레를 비롯해서 대부분 언론들이 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더라고요. 와. 그래요. 일단 한겨레 보도부터 좀 살펴봅시다. 한겨레 보도. 김정필, 임재우 기자가 썼는데 이 두 분 다 제가 아는 분들인데 임재우는 제 밑에서 수습 기자 했던 친구고 김정필은 이제 법조팀에 오래 있었던 좀 나이 많은 선배예요. 아무튼 한겨레 기사 이렇게 썼습니다. 추미애 보좌관 휴가 연장 관련 문자 나왔는데 검찰은 청탁 없었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그리고 리드가 이렇습니다. 검찰이 2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가 휴가 연장 과정에서 추 장관과 보좌관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발견했는데도 추 장관은 청탁에 관여한 뚜렷한 정황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이 공언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감독권자인 법무부 장관 앞에서 멈춰선 모양새다. 조선일보 기사가 아니고 한겨레 기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한겨레 이 법조팀에서는 이걸 이렇게 본 거예요. 야, 문자 메시지 나왔잖아. 추 장관이랑 보좌관이랑 주고받은. 근데 왜 뚜렷한 정황이 없다라는 거야. 니네 이거 법무부 장관 앞에서 서둘러서 이거 수사 마무리한 거 아니야? 이렇게 리드를 뽑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야? 검찰 수사 결과 말고 한겨레가 좀 단독으로 뭘 좀 확보한 팩트가 또 있나? 왜 이렇게 리드가 세지? 이렇게 의혹 제기를 하는데 좀 이상하다. 그러면서 제가 한겨레 기사를 쭉 봐요. 보는데 별거 없어요. 자, 추 장관하고 보좌관하고 그죠? 그리고 김아무개 대위 주고받은 이제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니까 이래요. 최 보좌관이 추 장관한테 아들 건 서씨 건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요. 그리고 소견서는 확보되는 대로 추후 제출하도록 조치를 했다. 이랬다는 거예요. 네. 이게 뭐? 네. 그러니까 왠진 모르겠지만 보좌관이 집안의 비서처럼 좀 움직인 거예요. 그거 정도가 문제인 거예요. 무슨 부정청탁의 근거가 없는데? 네. 그리고 김아무개 대위의 연락처를 추 장관 본인이 직접 확인해가지고 보좌관한테 연락 취해주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고 그리고 보좌관이 네 바로 통화했습니다. 연장해달라고 요청해놨습니다. 예외적인 상황이라 내부 검토 후 연락 주기로 한다고 합니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추 장관이 대위의 연락처를 좀 직접 알아본 다음에 어떤 식으로든 그렇게 해서 보좌관을 통해서 휴가 연장이 가능한지 문의를 한 거네요. 보니까 연장해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라고 보좌관도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청한 거지. 이게 무슨 압력을 행사한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자 메시지가 이 새끼들 이거 장관님 이거 얘네들이 이거 계속 안 해주려고 하는데요. 이거 좀 다른 방식으로 더 어떤 그 압력을 행사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쪽으로 좀 장관님이 직접 그 고위 급에게 연락 좀 한번 해보시죠. 뭐 이런 식으로 보좌관하고 추장관이 연락한 문자 메시지가 나왔다면 그런데도 검찰 수사가 멈췄다면 한겨레 보도가 리드를 이렇게 뽑아도 되죠. 어떤 문자 메시지가 나왔는데도 수사가 멈췄다. 아니 근데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세요. 그냥 객관적으로 요청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예외적인 상황이라 군에서 내부 검토 후 연락 주기로 했습니다. 이게 덜렁 끝이잖아. 이건 그냥 있을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추장관이 뭐 본인이 직접 나서가지고 뭘 막 압력을 행사한 뭐 이런 정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걸 가지고 막 억지로 더 수사를 해? 자, 이거를 억지로 좀 더 수사를 동부지검에 이어나가려면 그 대위라는 사람이 증언을 해야 돼요. 이거 원래 불법인데 내가 이거 처리 못하는데 하도 압력을 받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휴가를 더 연장을 해줬다. 이런 식의 증언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없어요. 아니 그러면 김정필 선배 본인이 수사관 입장으로 돌아가서 판단을 해보세요. 이거 수사를 더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다른 뭐 추가 증거가 나와야지. 그런데 아무튼 동부지검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이기 싫은지 모르겠지만 한겨레 신문은 그렇게 썼어요. 추장관하고 보좌관이 메시지 주고받은 게 있는데 청탁에 관여한 뚜렷한 정황은 없다고 검찰이 서둘러 결론 내려서 법무부 장관 앞에서 멈춰서 버렸다. 참. 아이고 이분도 진짜 검찰 윤석열이 이렇게 쳐놓은 어떤 그물망 같은 거에 탁 사로잡혀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네요. 진보 보수 언론 할 것 없이 법조팀 기사는 항상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그런 거예요. 고위공직자를 감시한다. 요런 사명감 같은 것 때문에 계속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아니 고위공직자 감시하는 건 좋은데 확보된 팩트를 가지고 계속 감시를 해야지. 그리고 고위공직자만 왜 감시해요? 국민의힘 이 사람들이 퍼뜨리는 흑색 선전은 그거는 왜 감시 안 하는데 신원식 국회의원은 고위공직자가 아니에요? 한겨레 기사를 보면 신원식 의원이랑 국민의힘이 퍼뜨려왔던 흑색 선전은 하나도 나오지를 않아. 얘네들이 무슨 거짓말을 해서 이게 다 뒤집히고 뭐하고 이런 것들이 한겨레 신문만 이거 시골에서 딱 보시는 분들은 딱 보고 뭔가 뭐 문자 메시지 같은 거 나왔는데 수사가 중간에 멈췄네. 법무부 장관 눈치 본 거 아니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한겨레 어쨌든 문제 많습니다. 이분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검찰의 농간에 일어놓고는 아직도 반성을 안 한 거예요. 아니 속으로는 지난 10년 동안 국민 여러분한테 우리가 어떻게 복수할지 그때 우리 한겨레 비난 많이 하셨죠? 이러면서 국민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 지지하셨던 분한테 우리가 어떻게 복수할지 속으로 칼을 갈아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제대로 반성을 했다면 왜 아직도 이렇게 검찰의 그물망에 이렇게 둘러싸여가지고 헤어나오질 못하는데. 자, 그나마 그 뉴시스는 근거를 좀 취재를 해가지고 문제 제기하고 있어요. 오늘 낮에 올라온 기사인데 박민기 씨의 기사입니다. 뉴시스 보도. 추장관의 아들을 믿은 검찰 왜 그랬을까 하면서 제목인데 대위가 증거를 통째로 삭제했다라는 어떤 검찰 관계자의 멘트를 보도했어요. 검찰 이제 고위 관계자 아마도 이제 윤석열 쪽인 것 같은데 이쪽에 이제 그 멘트를 받아가지고 보도를 한 것 같아요. 검찰이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뉴시스 기자한테. 여러 개의 진술이 있을 때는 누구의 말을 어떻게 믿을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A 대위가 조사를 받으면서 거짓말을 여러 번 했다. 포렌식에서 A 대위가 거짓말만 한 게 아니라 해당 어떤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증거를 통째로 다 없애버린 사실이 확인됐다. 요렇게 이제 기자에게 말을 했네요. 그러니까 A대위가 처음에는 그 추미애 장관 아들이랑 같은 입장에서 이거 다 합법적인 합법적인 어떤 휴가 연장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는 그런 적 없다라고 대위가 진술을 번복했다고 그렇게 뉴시스는 보도를 하네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검찰 고위 관계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근데 아무튼 진술을 번복하는 이유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증거를 포렌식 했을 때 그 증거를 대위가 왜 없앴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한겨레는 차라리 이 정도 취재라도 하고 그렇게 리드를 쓰든가 그것도 아니면서 차라리 뉴시스 정도 취재가 됐으면 제가 그렇게 한겨레 기사를 뭐라고 안 하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검찰은 어쨌든 그 대위의 어떤 진술 번복과 상관없이 최종 병가 그리고 연장 병가, 정기 휴가 이거 세 가지 과정 모두 그 지역 대장의 승인하에 실시됐고 그거를 구두로 이제 통보를 이제 했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 아들이 이것에 따라서 추후 서류 보완의 형태로 휴가 연장 처리를 마무리했고 그리고 실제로 수술 다 했고 서류 다 있기 때문에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하면서 병가 승인 모두 적법하고 절차에 따라 처리된 거기 때문에 아무도 기소할 수 없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군이 여당 대표의 아들이라서 알아서 좀 더 잘 챙겨줬을 가능성은 있어요. 불법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그 정도인 거예요. 아무리 봐도 문제를 삼을 만한 게 그게 다 불법은 아니지. 그리고 국방부 책임자가 나와가지고 얼마 전에 국회에서 얘기했잖아요. 1년에 한 3,000명 정도씩 실제로 아주 불가피한 상황인 경우 사전에 전화통화든 또는 심지어 카톡으로 연락을 해와든 해서 참작 사유가 되면 나중에 추후 서류 보완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휴가 연장을 해주곤 한다. 통계가 3,000명이나 잡히더라 한 해에. 그러니까 군이 이렇게 바뀐 거죠. 굉장히 좋게. 그런 절차를 밟은 거네요. 보니까 추 장관 아들도. 그런데 하여튼 윤석열 총장 쪽이 이 동부지검의 수사 결과에 흠집을 내려고 굉장히 그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막 보도들이 막 쏟아지는데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윤석열 쪽에서 동부지검한테 수사 결과 발표를 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동부지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려고 하니까 윤석열 총장 쪽에서 안 돼. 군인의 휴가에는 휴가 명령서가 있어야 하지 않냐. 구두로 휴가를 가는 게 통용이 되면 앞으로 발생하는 혼돈은 누가 감당하냐.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해라.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부지검의 수사 결과를 발표 못하게 윤석열 총장 쪽에서 막았는데 그냥 무시해버리고 동부지검에서 수사팀이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굳이 중앙일보가 어떻게 찾아서 보도를 하겠습니까? 무슨 뭐 공식 무슨 뭐 윤석열 총장 쪽에 무슨 그 업무 지시 명령한 거 무슨 서류를 입수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윤석열 검찰총장 쪽이 중앙일보 기자한테 연락해서 사실 이런 내막이 있는데 야 동부지검 이거 좀 흠집을 내야 되겠네. 이렇게 하면서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일보가 이렇게 보도를 하죠. 참. 일단은 그 황당한 게 뭐냐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래요. 뭐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줬다고 해요. 근데 일단 중앙일보 표현이 이겁니다. 메시지를 보냈대. 아니 뭐야? 뭐 문자 메시지 보냈어? 아니 검찰은 업무 지시를 문자 메시지로 합니까? 윤석열 총장이 수사 지휘를 결재 문서 같은 걸로 정확하게 한 거예요? 그거 확인했어요? 중앙일보 기자? 그러면은 이거 제대로 된 지시라고 볼 수가 없지. 문자 메시지로 지시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동부지검에서는 판단하는 거죠. 아니 수사팀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수사 결론을 냈는데 무슨 문자 메시지 따위로 좀 더 신중하라고 얘기하라는 거야. 대놓고 무시할 수 있는 거죠. 검찰총장이 그렇게 문자 메시지 보내면은 그거 다 받아들여야 됩니까 수사팀이? 아무튼 중앙일보는 그런 식으로 동부지검의 수사 결과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뜻과는 다른 것이었다. 이런 내용을 퍼뜨리고 싶어서 이런 보도를 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의 이런 당에서는 아마 좀 더 떠들겠죠. 야, 검찰 썩었네. 검찰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그죠? 얘기할 근거들을 막 마련을 해주겠네요. 그죠? 참, 그래, 잘 됐다. 어차피 검찰 못 믿겠죠? 그죠? 조중동, 니네 검찰 못 믿겠지? 우리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빨리 뭘 해야 돼? 공직자 비리 수사처. 그거 빨리 출범시키면 되겠네. 국민의힘, 이제 그만 목리 부리세요. 니네도 검찰 못 믿겠고, 우리도 검찰 못 믿겠어. 똑같네. 공직자 비리 수사처. 빨리 갑시다. 자, 이 이야기 좀 더 드릴게요. 월북 공무원 논란. 요거 짧게라도 조금 정리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해경이 여러 가지 GPS 기록이라든지 왜 이제 그 공무원이 타고 간 그 배 있잖아요. 그게 과연 표류한 건지 아니면은 진짜 의도적으로 막 운전해가지고 몰아서 북한에 간 건지 이런 것들을 GPS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가지고 결과를 발표한 것 같아요. CCTV랑 온갖 것들 다 비교해가지고. 그런데 그래요. 이게 그 자진 월북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다라는 보도가 있네요. 이게 그 공무원 A씨가 실종된 해역의 표류 예측 분석 이거를 해보니까 A씨가 단순 표류했을 경우 그 공무원이 최종 발견된 북한의 등산곳과는 상당한 차이가 나는 어떤 해상에서 표류했을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실제로 발견된 곳은 실제로 이렇게 그 배를 몰고 의도적으로 간 어떤 그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발견 위치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인위적인 어떤 그 행위 없이는 공무원이 실제로 발견된 지점까지 표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리고 또 뭐 부유물 그러니까 구명조끼 같은 거 입고 부유물에 의지한 채로 북쪽에 이제 갔는데 이거는 이 발견된 지점이 도저히 그 배를 직접 몰고 간 어떤 그런 게 아니라면 자진 월북했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어요. 이 가족들은 좀 인정하기가 좀 많이 슬프겠죠. 자기 가족이 월북했다는데 그걸 어떤 가족이 믿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아무튼 여러 가지 정황상 그렇게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월북 공무원이다라는 표현을 조금은 단정적으로 쓰게 될 수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왜 북한이 사살을 했는지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좀 모르겠어요. 우리가 뭐 북한 무슨 뭐 공동조사 이런 걸 한 게 아니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다만 이제 추정컨대 이 군사분계선 안에서 벌어지는 돌발 상황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북한군 입장에서는 이게 군인인지 민간인인지 갑자기 뭐 누가 하나 건너오는데 이게 식별이 제대로 안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해상에서 어떤 사격이 가해졌을 수 있고, 그죠? 그러니까 육지에 이제 착륙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저 이거 귀순하겠습니다. 북한에 귀순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총살해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바다 위에 누군가가 떠 있고 뭐가 이렇게 떠내려 오는데 어떤 돌발 상황에 의해서 그죠? 총격이 가해졌고 그래서 아마 불행한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북한도 지금 코로나 이슈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니까 남한에서 건너오는 모든 물품들, 떠밀려 오는 부유물들 다 화장하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게 해서 벌어진 좀 불행한 사건이 아니었나. 요게 좀 더 가능성이 좀 커 보이죠. 그죠?
이게 좀 객관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좀 그렇게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북한도 김정일 위원장이 사과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건은 더 이상의 정쟁을 할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좀 정의당이 지금 정신 못 차리고 막 이상한 또 논평 같은 걸 했더라고요. 아니 뭐 심상정 대표가 이렇게 밝혔네요. 28일 그러니까 북한이 비인도적인 민간인 살인을 저질렀고 절대 일방적인 해명과 사과로 끝날 수 없다. 철저한 진상 조사가 있어야 되는데 어쩌고저쩌고. 예. 그리고 김종대 정의당 한반도 평화본부장 이분은 우리 주민을 사살하고 불태운 그 함정을 격파했어야 됐다. 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네요. 너무 오버하는 것 같은데요. 네, 너무 오버해요. 이 북한에 관련된 이슈 문제만 나오면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는 거는 이제는 뭐 그 뭐죠? 그 PD 계열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아니 미쳤어요? 북한의 함정을 왜 폭파해? 전쟁 납니다. 큰일 나요. 심상정 씨나 뭐 유호정 의원 같은 사람이 나서서 거기 가서 대신 싸울 겁니까? 우리 군인들 대신해서? 아니 어떻게든 이 평화가 군사 분계선 안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이런 돌발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 누구나 다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대안을 마련해야지. 왜 북한에 무슨 함정을 왜 폭파합니까? 사실관계 확인도 안 되는데. 이 정의당 지금 이런 사람들이 집권하면 한반도 이 평화통일 정책과 관련해서 큰일 나겠네요. 진보의 대표가 이런 수준이면 큰일 납니다. 아주 처참한 거예요. 국민의당 이런 데랑 똑같이 판단이 이렇게 엉망이면 어떡합니까? 지금 정의당이 제정신을 차리고 있다면 군사분계선 안에서 이런 돌발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비통한 어떤 입장을 전하면서 동시에 이게 지금 우리 민족의 분단의 비극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종전선언을 해야 된다. 그래서 투명하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남북이 어떻게 빨리 그 서로 연락을 해가지고 지금 그죠? 지금 연락 체계가 다 붕괴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뭐가 떠밀려 오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 북이 됐든 남이 됐든 총격을 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런 돌발 상황은 계속 벌어져요. 2013년에 그래서 우리 군이 월북하려던 민간인을 실제로 사격해가지고 총살한 적 있잖아요. 가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슬펐을까요? 우리 군이 죽였어요. 우리 군이. 응? 그러니까 군사 분계선 안에서 그런 일이 막 자꾸 벌어진단 말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종전선언이 빨리 필요한 거죠. 시스템이 마련돼야죠. 군사 분계선 안에서 이런 돌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죠? 어떤 로드맵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절차가 이루어진다면 이런 식의 돌발 상황이 안 벌어지는 거죠. 저는 오히려 종전선언의 필요성이 더 커진다. 이런 논평을 발표해야 되는 게 정의당의 입장인 것 같은데 이게 합리적 진보주의자의 태도죠. 정의당의 논평은 참 어이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국민의힘이나 이런 당하고 똑같아집니까? 갈수록. 예. 자, 아무튼 공무원 월북 논란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 추석입니다. 예. 추석 잘 세시고요. 저도 웬만하면 방송이나 취재 안 하고 푹 쉬려고요. 예. 쉴 때 푹 쉬어줘야 제가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 노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자, 허재영 기자 시사바리스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늘 후원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계속 추석 이후에도 열심히 일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